오늘 공유할 이달의 승소 사례 중 하나는 황혼 이혼과 재산 분할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결론적으로 한 10억 원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으면서 마무리한 사안인데요. 그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녀분들이 보통 장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혼 그리고 재산 분할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재산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뭐 재산을 안 해줄 요량 또는 진정 뭐 이혼 자체가 갑작스럽다 이러면서 이혼 원하지 않는다. 재산 분할은 당연히 해줄 수 없다. 이혼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최소한으로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분도 2020년 3월 이제 화해 권고 결정이 항소심에서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양측 의의하지 않으면서 확정이 된 사안인데요. 소송도 꽤 오래 진행이 되셨던 그런 사안이에요. 사실 84년도 이때 이제 혼인신고를 하시고 혼인기간이 상당히 되셨는데 남편분이 갑자기 뭐 조론을 하자고 했다가 뭐 나는 나의 인생을 찾아야 된다고 했다가 이러면서 집에서 나가버리신 거예요. 뭐 이제 우리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재산은 거의 상대방 명의인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생활비도 주지 않고 이게 무슨 조론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은 사실 상대방의 태도에 굉장히 난감해서 뭐 이렇게도 설득도 해보고 저렇게도 설득도 해보고 정 이혼을 하고 싶지 않으면 생활이라도 제대로 보장하고 재산 명의를 뭐 나누든지 해라.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태도는 점점 이제 안 좋아지시고 이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오셨던 상황입니다. 의뢰인분도 굉장히 답답하고 배신감을 느끼셨던 게 참 상당한 혼인 기간 중에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 거주하시다가 이제 지역으로 가셔서 상대방이 좀 농사 일을 하셨어요. 뭐 이제 특수한 그런 작물을 재배하셨고 의뢰인분도 같이 도와가면서 참 자녀분들도 키우고 오랫동안 뭔가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상대방의 이런 태도 때문에 참 배신감도 많이 느끼시고 또 자녀분들도 함께 상실감을 느끼셨던 그런 사안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안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재산 분할을 합당하게 하는 게 주된 쟁점이었죠. 일단은 아시다시피 상대방 명의로만 재산이 되어 있다. 이러면 가압류 가처분이 굉장히 필수이고 상대방의 재산이 뭐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그 중에 특히 어떤 거를 뭐 가압류 가처분을 잡을지 이런 것부터 이제 고민을 하셔야죠. 우리가 원하는 액수에 있어서 일단은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 충분한 액수를 잡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결론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원하시는지 등등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압류를 했고 그다음에 소송에 들어가니까 이제 재산분할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기여도 50%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결과는 아닐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되는 걸 최대한 조회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공방, 대상이 된다고 해도 그거 자체의 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또 공방, 그리고 뭐 흔히들 생각하시는 기여도, 비율, 내 몫은 몇 %냐 이것도 물론 공방,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나와도 또 그럼 재산 분할 방법을 뭘로 할 거냐, 이분도 이 부동산을 원하고 우리 의뢰인분도 이 부동산을 원하면 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하며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쟁점이 되기 때문에 물론 비율 자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비율이 같은 50%라도 실질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 분할이 굉장히 단계별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유리하게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일단은 재산 분할 대상을 이제 최대한 조회해서 특정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감정도 진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여도 부분은 일단 50% 이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혼인 기간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다 50%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재산의 구체적인 형성 경위 등에 따라서 주로 재산을 누가 형성했고 이랬는지 뭐 소득 차이가 굉장히 크다면 그것도 반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뭐 50%, 45%, 40%는 좀 꽤 나오는 비율이에요. 그 밖의 비율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원하시는 바대로 50%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특히 양측 원했던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가
뭐 감정가는 지금 이럴지 몰라도 향후 가치 상승이 굉장히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좀 이런 불리한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일단은 그 토지의 명의자였던 데다가 그 토지의 뭐 형성이라든지 관리에 좀 주로 관여하고 기여한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거 전부를 갖고 오는 것도 좋겠지만 그 비율에 맞게 반을 갖고 오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주장을 해서 그 토지의 반을 갖고 오는 거, 그리고 전체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나머지를 현금으로 갖고 오는 거, 이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가 주장한 재산 분할 방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1심 판결을 이제 원하는 대로 받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판결을 받게 되면 또 항소 여부를 고민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의뢰인분은 일단은 이 판결에 만족해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셨어요. 근데 뭐냐면 상대방은 항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우리도 보통 항소를 해요. 왜냐면 항소를 해야 본인이 더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의 항소 기한은 이미 지났는데 상대방이 항소했으면 부대 항소라는 걸 할 수는 있으나, 부대 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말 그대로 부대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게 되면 같이 종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일부러 판결문을 뭐 늦게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서 항소 기한 자체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 사안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게 되면서 우리 의뢰인분도 그럼 항소를 하겠다 라고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장할 게 있으면 주장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항소심까지 진행하시게 되셨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사실 항소를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황혼이혼의 재산 분할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으면 이게 심정적으로도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항소를 하는 그런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안은 공교롭게도 항소를 취하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 어떻게 할까? 같이 취하할까 하다가 그래도 뭐 이런 부분 조금 더 정리해서 주장해보자 라고 해서 그런 서면을 제출했더니 법원에서 어느 정도 그걸 반영해서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걸 내려주셨어요. 이런 건 별도의 기일을 열지 않고 이렇게 한번 결정을 내려볼 테니까 양측 이의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였거든요. 이 사안은 그 화해 권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제 판결이 마무리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또 특이했던 점이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라든지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의 좀 형태였어요. 그래서 특히 토지가 환지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중간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판결이 마무리되기 전에 환지가 되면은 환지된 토지로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유의점을 뭐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 의뢰인분이 그래도 합당한 결과를 이제 얻으시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은 특히 뭐 이혼 자체 또는 이혼과 재산 분할,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쟁점에 맞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